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관화라고 하는 맨드라미의 나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맨드라미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좀 빨간색에, 그죠? 예, 빨간색에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는 그런 거죠. 오늘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그려서 보여드리면서, 왜 이 맨드라미를 개관나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여기가 이렇게 무늬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이 요게 꼭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 어, 음, 개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노랑, 주황, 빨강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닭벼슬의 형태를 만듭니다. 뭐 여기에 검정 끝을 좀 더 칠해서 좀 더 진하게 만드셔도 좋아요. 왜냐면 좀 모여서 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닭벼슬같이 느낌을 갖도록 해주고요. 물론 여기에 진하고 여린 게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노랑과 주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주 빨강에 그 끝에 검정을 찍어서 조금 더 아주 진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닭벼슬처럼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너무 동글동글한 건 이렇게 깨트려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예.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이 맨드라미가 우리한테 사랑을 받거나 민화에서 많이 등장한 이유, 빨강 때문이죠. 얘는 꽃도 잎도 열매도 붉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민화나 이런 데서 자주 등장을 하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워낙은 얘가 닭의 저기 그 주름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라는가 모르지만 이 주름처럼 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혀 있거든요.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까지 그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무늬가 이렇게 줄무늬 주름처럼 잡혀 있다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 주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약간의 붉은 기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찍어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에, 했고요.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줄기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줄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초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록이 아닙니다. 얘는 줄기고 잎이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붉은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무늬를 좀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줄기도 붉고 꽃도 붉고 잎사귀도 붉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 잎사귀를 할 때 붉은색으로 좀 해야 되는데 위에 붉음을 살리기 위해선 그냥 그 검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붉은 이게 또 붉고 이것도 붉고 이것도 붉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지는 잎사귀를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검정의 붉은기가 좀 살아나.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처지잖아요. 요런데 이렇게 처지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큰 것도 이 사이사이에 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어떤가요? 그래 놓고 이제 인맥을 합니다. 인맥은 좀 최대한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주고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주고 양옆에서 감싸듯 이렇게 인맥을 잘해야 이 친구가 살아나요. 이 모든 그림을 잘 그리고도 사람들이 이 그림을 버리는 이유 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맥 때문에 작품을 버리는 경우는 왕왕 봅니다. 이렇게. 네. 물론 이렇게 처진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옆으로 과감하게 간 것도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붉은 기운을 넣고 싶으면 잎사귀에 이제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서 너무 붉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서 이렇게 한두 개씩 살짝 이렇게 그러면 얘의 붉은 기운이 확연히 나오죠.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이 기운을 넣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넣는 것이 더 이상적이죠. 그죠? 이래 놓으면 어떤 느낌이 확연히 살아요. 이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비백된 처리 공간을 살살 마무리를 살짝 해줍니다. 물론 이걸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종이가 약간 습을 덜 먹는 종이다 보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할 뿐이죠. 여기에 이제 잠자리 대신 나비를 좀 그려볼 겁니다. 이 나비 몸통, 머리, 배를 전부 다 좀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너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머리, 가슴, 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진하게 했죠. 그래 놓고 여기에 다리를 합니다.
다리는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것도 전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더듬이가 있죠. 그래 놓고 날개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날개를 그릴 때 날개의 구조를 여러분이 좀 알아보기 쉽게 제가 좀 여기에다 좀 그려볼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하고 아실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네, 요렇게 나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쉬고 있는 위의 날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단 무늬를 한번 제가 잡아줘 보면 여기에 이렇게 크게 잡히고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위쪽 중간 쪽 이렇게 하면서 쭉쭉 뻗어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당연히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접혀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접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 얘를 색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야, 그 색을 넣을 때 좀 여러분이 보기 좋게 색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앞쪽 거는 조금 여리게 넣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좀 여리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고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무늬는 뭐 여러 색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안한 색으로 그냥 해보세요. 저 예를 들어 여기는 이렇게 빨강이 이렇게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그 밑에는 그 배색 계열인 색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있다고 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비 그리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비를 더 쉽게 그리는 법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뭐 저의 노하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든 안 따라 하시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머리, 가슴, 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이제 이건 마른 다음에 저기를 해야 돼요. 그 마르기 전에는 뭐 이렇게 더듬이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날개를 그냥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기는 훨씬 수월해 보이는데 효과는 만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색깔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고 그래 놓고 나는 여기는 좀 그 색이 싫다. 난 딴 거를 넣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뭐 딴 색을 넣으셔도 좋아요. 뭐 황금색을 넣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를 좀 넣어줘도
이렇게. 그러면 나비를 그리는 데 있어 훨씬 선명하고 수월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죠? 그래 놓고 여기에 뭐 눈을 좀 하얗게 찍어준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찍든 안 찍든 흰색을 통해서 뭐 눈을 찍어 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이게 검정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에 배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응? 배에 이렇게 무늬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날개에도 넣을 수도 있겠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직 안 그린 게 있죠. 나는 나비의 발을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나는 나비와 앉아있는 나비, 그리고 맨드라미를 통한 여러분의 벽사 정신, 이 맨드라미는 붉어서 벽사 이런 게 있고요.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꿈, 아름다운 연애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 꽃이 꽃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비라는 편지만 그런 글만큼 좋은 걸 저는 참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나비 하나 바라보거든 저것이 꽃이 꽃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감상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아름다운 나눔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비 그리는 거 여러분에게 보낸 쪽지 편지라는 거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